고요한 아침, 창가에 스며드는 햇살을 받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있으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길이는 저마다 다르지만 그 길 위에는 수많은 발자국이 남아있기 마련이죠. 때로는 무심코 지나쳤던 그 발자국 하나가 어느 날 문득 뒤돌아봤을 때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거대한 울림을 주었던 제 삶의 한 발자국에 대한 진실입니다. 어쩌면 조금은 용기가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울림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따스한 햇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나이 64살이었습니다. 저는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큰 사람이었죠. 지난 35년간 부부 상담가로서 수천 쌍의 부부들을 만나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갈등을 해결하며 특히 그들이 말하기 어려워하는 성생활 문제까지 명쾌하게 해결해준다고 믿어왔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상처 입은 관계를 봉합하는 뛰어난 외과 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깊고도 차가운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아내로서의 삶, 지난 3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진정한 만족, 즉 오르가즘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끔찍한 사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늘 남편과의 관계에서 마지막 순간에 소리를 내며 끝난 척 연기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내의 의무이자 사랑의 완성된 모습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다정했으며 늘 저를 안아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늘 시작과 동시에 끝을 맺었습니다. 몇 번의 형식적인 애무가 끝나면 그는 곧바로 삽입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몸이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본 적이 없었고 그저 그 과정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몸은 늘 불편한 긴장감에 사로잡혔고 관계는 채워짐이 아닌 아픔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건조해지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럴 거야 라고요. 마치 오래된 책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세월의 당연한 흔적으로 여기듯이 제 몸의 불편한 신호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던 작년, 제 상담실 문을 두드린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68배 여성이었는데 6개월 만에 다시 찾아온 그녀의 모습은 제가 알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칙칙했던 피부는 윤기가 흘렀고 늘 어딘가 불안해 보이던 눈빛은 생기로 가득 차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소녀처럼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하루도 안 빠지고 남편이랑 관계를 가져요. 제가 먼저 유혹할 때도 많아졌는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연세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세요? 그녀의 대답은 지난 35년간 제가 쌓아올린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제 인생 전체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은퇴 후 아내의 몸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인과 관련된 책을 읽고 인터넷으로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고 심지어 비뇨기과에 찾아가 전문의의 상담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남편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미안했어. 내가 당신에 대해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우리
오늘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봅시다. 내가 당신의 몸을 제대로 알고 싶어. 그날부터 남편은 그녀의 몸을 마치 미지의 신대륙을 탐험하는 탐험가처럼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살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손가락으로 질 입구에서 약 3cm쯤 들어간 배꼽 쪽을 향한 위쪽 벽을 부드럽게 눌렀을 때 그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감각에 온몸을 떨었다고 했습니다. 소변이 마려운 듯한 압박감과 함께 갑자기 온몸에 전기가 흐르며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 그녀는 그것을 스팟이라 불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상담해온다는 전문가인 제가 정작 제 몸에 숨겨진 비밀의 지도, 그 스팟의 위치조차 모른 채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남편이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클리토리스를 제대로 만져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안개처럼 거치고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치 평생 책표지만 어루만지다. 단 한 번도 그 안의 이야기를 읽어보지 못한 사람과 같았습니다. 64살의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만족은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남편도 저도 우리가 안다고 믿었던 사랑의 방식이 사실은 거대한 착각과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절망과 깨달음의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것은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나란히 침대에 누웠지만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길고 깊은 숨을 내쉰 뒤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여보, 나 35년 동안 한 번도 진짜 절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남편은 처음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그저 제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늘 소리를 냈잖아. 나는 당연히 당신이 느끼는 줄 알았지. 그의 순진한 대답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저는 끝내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그거 다 연기였어요. 당신 기분 맞춰주려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또다시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눈가가 젖어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을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했구나. 그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에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35년의 두껍고 차가운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남편은 제 몸을 마치 처음 발견한 보물처럼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늘 5분이면 끝나던 관계는 그날 무려 30분이 넘는 긴 전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창고 문을 열어 먼지를 털어내듯 제 몸도 아주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신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안쪽을 천천히 탐색하다가 어느 순간 멈춰 섰습니다. 여보, 여기는 느낌이 좀 다른데 그곳은 입구에서 손가락 한마디 정도 들어간 위쪽 벽의 도톰한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엔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소변이 마려운 것 같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살짝 구부린 손가락으로 리듬감 있게 그곳을 계속해서 자극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랫배에서부터 시작된 뜨거운 열기가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끼며
생전 처음으로 제 입에서 터져나온 진실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거기가 좋아요. 남편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더욱 신중하게 그러나 단호한 손길로 그곳을 자극했습니다. 5초간 부드럽게 누르고 5초간 힘을 빼는 리듬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잔잔한 파도가 해변을 계속해서 어루만지듯 제 몸도 점점 다른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어서 남편이 다른 손으로 제 클리토리스를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만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격렬하게 떨리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연기했던 수많은 가짜 신음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제 몸의 외침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굳게 잠겨있던 문이 활짝 열리며 그 너머의 찬란한 세상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5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제 몸과 잃어버렸던 제 욕망에 대한 깊은 서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도 함께 울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다면서요. 그날 이후 우리는 완전히 다른 부부가 되었습니다. 관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소 1시간은 기본이었고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험하는 동반자처럼 끊임없이 대화했습니다. 조금 더 왼쪽, 거기는 너무 세게, 그래, 바로 거기가 좋아, 이런 말들이 부끄러움 없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노년에 찾아오는 진정한 자유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땐 체면과 부끄러움 때문에 차마 입에 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 오히려 더 천천히, 더 섬세하게 서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 시간 정성 들여 끓인 곰탕 국물이 깊은 맛을 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시간이 쌓여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깊이와 부드러움이었죠. 우리가 변화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저는 제 몸에서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날 밤도 남편은 충분한 전이 끝에 제 스팟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가락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등 쪽을 향한 어떤 지점을 건드렸습니다. 순간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보, 거기 뭔가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곳은 스팟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감각을 주었습니다. 스팟이 짜릿한 전기처럼 온몸으로 빠르게 번지는 쾌감이라면 이 새로운 지점은 더 깊고 묵직하게 마치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잔잔한 파문이 온몸 속으로 천천히 퍼져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의학 서적을 찾아보니 그곳은 흔히 A스팟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자극하면 자연스럽게 윤활 작용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정말로 제 몸이 스스로 촉촉하게 젖어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64년 동안 건조함 때문에 고통받았던 제가 별도의 윤활제 없이도 부드럽게 변하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발견들을 제 상담실을 찾는 여성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58세의 한 내담자는 남편과 30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진짜 절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방법을 알려주고 일주일 뒤 그녀는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저 어젯밤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꼈어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 남편이 저보다 더 놀라더라고요. 이런 순간들을 함께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몸은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을 품고 있다는 것을요. 마치 오래된 집안에서 아무도 몰랐던 숨겨진 방을 발견한 것처럼
그곳에는 새로운 빛과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더 깊이 공부하면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성감대에 대한 본격적인 의학적 연구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 심지어 클리토리스의 전체 구조가 제대로 밝혀진 것도 1998년, 불과 얼마 전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전까지 의학계조차 외부에 보이는 작은 돌기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클리토리스는 질 양옆과 깊숙한 곳까지 8cm 이상 뻗어 있는 남성의 발기 조직과 유사한 거대한 기관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왜 어떤 여성들은 삽입만으로도 절정을 느끼는지 비로소 이해가 갔습니다. 삽입 시 남성의 성기가 내부 클리토리스를 간접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약 80%의 여성들은 저처럼 직접적인 클리토리스 자극이 있어야만 절정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과 저는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서로의 몸을 탐구하는 열정적인 연구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스팟을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클리토리스 주변을 원을 그리듯 만지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접이 아닌 주변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직접적인 자극은 오히려 예민함 때문에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방식을 터득한 후 저는 마치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제 몸이, 제 나이가 더 이상 저를 올가매는 제약이 되지 않는 해방의 순간이었습니다. 노화는 기능의 쇠퇴가 아니라 섬세함과 깊이를 더해주는 숙성의 과정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치 잘 숙성된 와인이 단순히 오래된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풍부하고 복합적인 향을 품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침실은 매일 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배우는 즐거운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라는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솔직하고 유쾌한 연인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오늘은 스팟보다 클리토리스에 더 집중해줘요 라고 주문했고, 남편도 오늘은 내가 새로운 각도를 시도해봐도 될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런 소통은 단지 침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잘 잤어? 라고 묻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하루는 따뜻한 연결감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90세가 되어서도 함께 웃으며 새로운 시도를 하는 부부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매일이 똑같은 일상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다시 발견하고 다시 선택하며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지혜와 경험이 쌓인 지금이야말로 진짜 사랑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늘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방식이었다면 그 익숙한 패턴을 한번 깨보세요. 그 작은 균열을 통해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세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당신의 모든 날들이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고요한 아침, 창가에 스며드는 햇살을 받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있으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길이는 저마다 다르지만 그 길 위에는 수많은 발자국이 남아있기 마련이죠. 때로는 무심코 지나쳤던 그 발자국 하나가 어느 날 문득 뒤돌아봤을 때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거대한 울림을 주었던 제 삶의 한 발자국에 대한 진실입니다. 어쩌면 조금은 용기가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울림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따스한 햇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나이 64살이었습니다. 저는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큰 사람이었죠. 지난 35년간 부부 상담가로서 수천 쌍의 부부들을 만나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갈등을 해결하며 특히 그들이 말하기 어려워하는 성생활 문제까지 명쾌하게 해결해준다고 믿어왔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상처 입은 관계를 봉합하는 뛰어난 외과 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깊고도 차가운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아내로서의 삶, 지난 3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진정한 만족, 즉 오르가즘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끔찍한 사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늘 남편과의 관계에서 마지막 순간에 소리를 내며 끝난 척 연기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내의 의무이자 사랑의 완성된 모습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다정했으며 늘 저를 안아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늘 시작과 동시에 끝을 맺었습니다. 몇 번의 형식적인 애무가 끝나면 그는 곧바로 삽입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몸이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본 적이 없었고 그저 그 과정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몸은 늘 불편한 긴장감에 사로잡혔고 관계는 채워짐이 아닌 아픔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건조해지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럴 거야 라고요. 마치 오래된 책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세월의 당연한 흔적으로 여기듯이 제 몸의 불편한 신호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던 작년 제 상담실 문을 두드린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68배 여성이었는데 6개월 만에 다시 찾아온 그녀의 모습은 제가 알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칙칙했던 피부는 윤기가 흘렀고 늘 어딘가 불안해 보이던 눈빛은 생기로 가득 차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소녀처럼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하루도 안 빠지고 남편이랑 관계를 가져요. 제가 먼저 유혹할 때도 많아졌는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연세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세요? 그녀의 대답은 지난 35년간 제가 쌓아올린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제 인생 전체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은퇴 후 아내의 몸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인과 관련된 책을 읽고 인터넷으로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고 심지어 비뇨기과에 찾아가 전문의의 상담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남편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미안했어. 내가 당신에 대해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우리 오늘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봅시다. 내가 당신의 몸을 제대로 알고 싶어. 그날부터 남편은 그녀의 몸을 마치 미지의 신대륙을 탐험하는 탐험가처럼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살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손가락으로 질 입구에서 약 3cm쯤 들어간 배꼽 쪽을 향한 위쪽 벽을 부드럽게 눌렀을 때 그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감각에 온몸을 떨었다고 했습니다. 소변이 마려운 듯한 압박감과 함께 갑자기 온몸에 전기가 흐르며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 그녀는 그것을 스팟이라 불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상담해온다는 전문가인 제가 정작 제 몸에 숨겨진 비밀의 지도, 그 스팟의 위치조차 모른 채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남편이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클리토리스를 제대로 만져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안개처럼 거치고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치 평생 책표지만 어루만지다. 단 한 번도 그 안의 이야기를 읽어보지 못한 사람과 같았습니다. 64살의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만족은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남편도 저도 우리가 안다고 믿었던 사랑의 방식이 사실은 거대한 착각과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절망과 깨달음의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것은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나란히 침대에 누웠지만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길고 깊은 숨을 내쉰 뒤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여보, 나 35년 동안 한 번도 진짜 절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남편은 처음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그저 제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늘 소리를 냈잖아. 나는 당연히 당신이 느끼는 줄 알았지. 그의 순진한 대답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저는 끝내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그거 다 연기였어요. 당신 기분 맞춰주려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또다시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눈가가 젖어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을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했구나. 그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에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35년의 두껍고 차가운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남편은 제 몸을 마치 처음 발견한 보물처럼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늘 5분이면 끝나던 관계는 그날 무려 30분이 넘는 긴 전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창고 문을 열어 먼지를 털어내듯 제 몸도 아주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신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안쪽을 천천히 탐색하다가 어느 순간 멈춰 섰습니다. 여보, 여기는 느낌이 좀 다른데. 그곳은 입구에서 손가락 한마디 정도 들어간 위쪽 벽의 도톰한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엔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소변이 마려운 것 같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살짝 구부린 손가락으로 리듬감 있게 그곳을 계속해서 자극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랫배에서부터 시작된 뜨거운 열기가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끼며 생전 처음으로 제 입에서 터져나온 진실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거기가 좋아요. 남편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더욱 신중하게 그러나 단호한 손길로 그곳을 자극했습니다. 5초간 부드럽게 누르고 5초간 힘을 빼는 리듬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잔잔한 파도가 해변을 계속해서 어루만지듯 제 몸도 점점 다른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어서 남편이 다른 손으로 제 클리토리스를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만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격렬하게 떨리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연기했던 수많은 가짜 신음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제 몸의 외침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굳게 잠겨있던 문이 활짝 열리며 그 너머의 찬란한 세상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5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제 몸과 잃어버렸던 제 욕망에 대한 깊은 서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도 함께 울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다면서요. 그날 이후 우리는 완전히 다른 부부가 되었습니다. 관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소 1시간은 기본이었고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험하는 동반자처럼 끊임없이 대화했습니다. 조금 더 왼쪽, 거기는 너무 세게, 그래, 바로 거기가 좋아, 이런 말들이 부끄러움 없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노년에 찾아오는 진정한 자유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땐 체면과 부끄러움 때문에 차마 입에 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 오히려 더 천천히, 더 섬세하게 서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 시간 정성 들여 끓인 곰탕 국물이 깊은 맛을 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시간이 쌓여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깊이와 부드러움이었죠. 우리가 변화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저는 제 몸에서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날 밤도 남편은 충분한 전이 끝에 제 스팟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가락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등 쪽을 향한 어떤 지점을 건드렸습니다. 순간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보, 거기 뭔가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곳은 스팟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감각을 주었습니다. 스팟이 짜릿한 전기처럼 온몸으로 빠르게 번지는 쾌감이라면 이 새로운 지점은 더 깊고 묵직하게 마치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잔잔한 파문이 온몸 속으로 천천히 퍼져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의학 서적을 찾아보니 그곳은 흔히 A스팟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자극하면 자연스럽게 윤활 작용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정말로 제 몸이 스스로 촉촉하게 젖어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64년 동안 건조함 때문에 고통받았던 제가 별도의 윤활제 없이도 부드럽게 변하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발견들을 제 상담실을 찾는 여성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58세의 한 내담자는 남편과 30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진짜 절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방법을 알려주고 일주일 뒤 그녀는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저 어젯밤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꼈어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 남편이 저보다 더 놀라더라고요. 이런 순간들을 함께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몸은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을 품고 있다는 것을요. 마치 오래된 집안에서 아무도 몰랐던 숨겨진 방을 발견한 것처럼 그곳에는 새로운 빛과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더 깊이 공부하면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성감대에 대한 본격적인 의학적 연구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 심지어 클리토리스의 전체 구조가 제대로 밝혀진 것도 1998년, 불과 얼마 전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전까지 의학계조차 외부에 보이는 작은 돌기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클리토리스는 질 양옆과 깊숙한 곳까지 8cm 이상 뻗어 있는 남성의 발기 조직과 유사한 거대한 기관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어떤 여성들은 삽입만으로도 절정을 느끼는지 비로소 이해가 갔습니다. 삽입 시 남성의 성기가 내부 클리토리스를 간접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약 80%의 여성들은 저처럼 직접적인 클리토리스 자극이 있어야만 절정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과 저는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서로의 몸을 탐구하는 열정적인 연구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스팟을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클리토리스 주변을 원을 그리듯 만지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접이 아닌 주변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직접적인 자극은 오히려 예민함 때문에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방식을 터득한 후 저는 마치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제 몸이, 제 나이가 더 이상 저를 올가매는 제약이 되지 않는 해방의 순간이었습니다. 노화는 기능의 쇠퇴가 아니라 섬세함과 깊이를 더해주는 숙성의 과정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치 잘 숙성된 와인이 단순히 오래된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풍부하고 복합적인 향을 품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침실은 매일 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배우는 즐거운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라는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솔직하고 유쾌한 연인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오늘은 스팟보다 클리토리스에 더 집중해줘요 라고 주문했고, 남편도 오늘은 내가 새로운 각도를 시도해봐도 될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런 소통은 단지 침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잘 잤어? 라고 묻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하루는 따뜻한 연결감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90세가 되어서도 함께 웃으며 새로운 시도를 하는 부부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매일이 똑같은 일상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다시 발견하고 다시 선택하며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지혜와 경험이 쌓인 지금이야말로 진짜 사랑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늘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방식이었다면 그 익숙한 패턴을 한번 깨보세요. 그 작은 균열을 통해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세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당신의 모든 날들이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고요한 아침, 창가에 스며드는 햇살을 받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있으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길이는 저마다 다르지만 그 길 위에는 수많은 발자국이 남아있기 마련이죠. 때로는 무심코 지나쳤던 그 발자국 하나가 어느 날 문득 뒤돌아봤을 때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거대한 울림을 주었던 제 삶의 한 발자국에 대한 진실입니다. 어쩌면 조금은 용기가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울림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따스한 햇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나이 64살이었습니다. 저는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큰 사람이었죠. 지난 35년간 부부 상담가로서 수천 쌍의 부부들을 만나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갈등을 해결하며
특히 그들이 말하기 어려워하는 성생활 문제까지 명쾌하게 해결해준다고 믿어왔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상처 입은 관계를 봉합하는 뛰어난 외과 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깊고도 차가운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아내로서의 삶, 지난 3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진정한 만족, 즉 오르가즘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끔찍한 사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늘 남편과의 관계에서 마지막 순간에 소리를 내며 끝난 척 연기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내의 의무이자 사랑의 완성된 모습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다정했으며 늘 저를 안아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늘 시작과 동시에 끝을 맺었습니다. 몇 번의 형식적인 애무가 끝나면 그는 곧바로 삽입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몸이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본 적이 없었고 그저 그 과정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몸은 늘 불편한 긴장감에 사로잡혔고 관계는 채워짐이 아닌 아픔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건조해지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럴 거야 라고요. 마치 오래된 책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세월의 당연한 흔적으로 여기듯이 제 몸의 불편한 신호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던 작년, 제 상담실 문을 두드린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68배 여성이었는데 6개월 만에 다시 찾아온 그녀의 모습은 제가 알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칙칙했던 피부는 윤기가 흘렀고 늘 어딘가 불안해 보이던 눈빛은 생기로 가득 차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소녀처럼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하루도 안 빠지고 남편이랑 관계를 가져요. 제가 먼저 유혹할 때도 많아졌는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연세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세요? 그녀의 대답은 지난 35년간 제가 쌓아올린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제 인생 전체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은퇴 후 아내의 몸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인과 관련된 책을 읽고 인터넷으로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고 심지어 비뇨기과에 찾아가 전문의의 상담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남편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미안했어. 내가 당신에 대해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우리 오늘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봅시다. 내가 당신의 몸을 제대로 알고 싶어. 그날부터 남편은 그녀의 몸을 마치 미지의 신대륙을 탐험하는 탐험가처럼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살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손가락으로 질 입구에서 약 3cm쯤 들어간 배꼽 쪽을 향한 위쪽 벽을 부드럽게 눌렀을 때 그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감각에 온몸을 떨었다고 했습니다. 소변이 마려운 듯한 압박감과 함께 갑자기 온몸에 전기가 흐르며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 그녀는 그것을 스파디라 불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상담해온다는 전문가인 제가 정작 제 몸에 숨겨진 비밀의 지도, 그 스팟의 위치조차 모른 채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남편이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클리토리스를 제대로 만져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안개처럼 거치고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치 평생 책표지만 어루만지다. 단 한 번도 그 안의 이야기를 읽어보지 못한 사람과 같았습니다. 64살의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만족은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남편도 저도
우리가 안다고 믿었던 사랑의 방식이 사실은 거대한 착각과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절망과 깨달음의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것은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나란히 침대에 누웠지만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길고 깊은 숨을 내쉰 뒤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여보, 나 35년 동안 한 번도 진짜 절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남편은 처음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그저 제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늘 소리를 냈잖아. 나는 당연히 당신이 느끼는 줄 알았지. 그의 순진한 대답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저는 끝내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그거 다 연기였어요. 당신 기분 맞춰주려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또다시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눈가가 젖어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을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했구나. 그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에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35년의 두껍고 차가운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남편은 제 몸을 마치 처음 발견한 보물처럼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늘 5분이면 끝나던 관계는 그날 무려 30분이 넘는 긴 전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창고 문을 열어 먼지를 털어내듯 제 몸도 아주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신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안쪽을 천천히 탐색하다가 어느 순간 멈춰 섰습니다. 여보, 여기는 느낌이 좀 다른데 그곳은 입구에서 손가락 한마디 정도 들어간 위쪽 벽의 도톰한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엔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소변이 마려운 것 같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살짝 구부린 손가락으로 리듬감 있게 그곳을 계속해서 자극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랫배에서부터 시작된 뜨거운 열기가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끼며 생전 처음으로 제 입에서 터져나온 진실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거기가 좋아요. 남편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더욱 신중하게 그러나 단호한 손길로 그곳을 자극했습니다. 5초간 부드럽게 누르고 5초간 힘을 빼는 리듬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잔잔한 파도가 해변을 계속해서 어루만지듯 제 몸도 점점 다른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어서 남편이 다른 손으로 제 클리토리스를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만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격렬하게 떨리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연기했던 수많은 가짜 신음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제 몸의 외침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굳게 잠겨있던 문이 활짝 열리며 그 너머의 찬란한 세상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5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제 몸과 잃어버렸던 제 욕망에 대한 깊은 서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도 함께 울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다면서요. 그날 이후 우리는 완전히 다른 부부가 되었습니다.
관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소 1시간은 기본이었고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험하는 동반자처럼 끊임없이 대화했습니다. 조금 더 왼쪽. 아, 거기는 너무 세게. 그래, 바로 거기가 좋아. 이런 말들이 부끄러움 없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노년에 찾아오는 진정한 자유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땐 체면과 부끄러움 때문에 차마 입에 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 오히려 더 천천히, 더 섬세하게 서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 시간 정성 들여 끓인 곰탕 국물이 깊은 맛을 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시간이 쌓여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깊이와 부드러움이었죠. 우리가 변화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저는 제 몸에서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날 밤도 남편은 충분한 전이 끝에 제 스팟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가락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등 쪽을 향한 어떤 지점을 건드렸습니다. 순간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보, 거기 뭔가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곳은 스팟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감각을 주었습니다. 스팟이 짜릿한 전기처럼 온몸으로 빠르게 번지는 쾌감이라면 이 새로운 지점은 더 깊고 묵직하게 마치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잔잔한 파문이 온몸 속으로 천천히 퍼져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의학 서적을 찾아보니 그곳은 흔히 A스팟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자극하면 자연스럽게 윤활 작용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정말로 제 몸이 스스로 촉촉하게 젖어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64년 동안 건조함 때문에 고통받았던 제가 별도의 윤활제 없이도 부드럽게 변하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발견들을 제 상담실을 찾는 여성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58세의 한 내담자는 남편과 30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진짜 절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방법을 알려주고 일주일 뒤 그녀는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저 어젯밤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꼈어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 남편이 저보다 더 놀라더라고요. 이런 순간들을 함께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몸은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을 품고 있다는 것을요. 마치 오래된 집안에서 아무도 몰랐던 숨겨진 방을 발견한 것처럼 그곳에는 새로운 빛과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더 깊이 공부하면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성감대에 대한 본격적인 의학적 연구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 심지어 클리토리스의 전체 구조가 제대로 밝혀진 것도 1998년, 불과 얼마 전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전까지 의학계조차 외부에 보이는 작은 돌기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클리토리스는 질 양옆과 깊숙한 곳까지 8cm 이상 뻗어 있는 남성의 발기 조직과 유사한 거대한 기관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왜 어떤 여성들은 삽입만으로도 절정을 느끼는지 비로소 이해가 갔습니다. 삽입 시 남성의 성기가 내부 클리토리스를 간접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약 80%의 여성들은 저처럼 직접적인 클리토리스 자극이 있어야만 절정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과 저는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서로의 몸을 탐구하는 열정적인 연구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스팟을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클리토리스 주변을 원을 그리듯 만지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접이 아닌 주변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직접적인 자극은 오히려 예민함 때문에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방식을 터득한 후 저는 마치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제 몸이, 제 나이가 더 이상 저를 올가매는 제약이 되지 않는 해방의 순간이었습니다. 노화는 기능의 쇠퇴가 아니라 섬세함과 깊이를 더해주는 숙성의 과정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치 잘 숙성된 와인이 단순히 오래된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풍부하고 복합적인 향을 품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침실은 매일 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배우는 즐거운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라는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솔직하고 유쾌한 연인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오늘은 스팟보다 클리토리스에 더 집중해줘요 라고 주문했고, 남편도 오늘은 내가 새로운 각도를 시도해봐도 될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런 소통은 단지 침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잘 잤어? 라고 묻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하루는 따뜻한 연결감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90세가 되어서도 함께 웃으며 새로운 시도를 하는 부부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매일이 똑같은 일상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다시 발견하고 다시 선택하며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지혜와 경험이 쌓인 지금이야말로 진짜 사랑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늘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방식이었다면 그 익숙한 패턴을 한번 깨보세요. 그 작은 균열을 통해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세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당신의 모든 날들이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고요한 아침, 창가에 스며드는 햇살을 받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있으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길이는 저마다 다르지만 그 길 위에는 수많은 발자국이 남아있기 마련이죠. 때로는 무심코 지나쳤던 그 발자국 하나가 어느 날 문득 뒤돌아봤을 때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거대한 울림을 주었던 제 삶의 한 발자국에 대한 진실입니다. 어쩌면 조금은 용기가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울림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따스한 햇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나이 64살이었습니다. 저는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큰 사람이었죠. 지난 35년간 부부 상담가로서 수천 쌍의 부부들을 만나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갈등을 해결하며 특히 그들이 말하기 어려워하는 성생활 문제까지 명쾌하게 해결해준다고 믿어왔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상처 입은 관계를 봉합하는 뛰어난 외과 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깊고도 차가운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아내로서의 삶, 지난 3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진정한 만족, 즉 오르가즘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끔찍한 사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늘 남편과의 관계에서 마지막 순간에 소리를 내며 끝난 척 연기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내의 의무이자
사랑의 완성된 모습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다정했으며 늘 저를 안아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늘 시작과 동시에 끝을 맺었습니다. 몇 번의 형식적인 애무가